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신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금요일이 왔어요. 우리 박혜은 편집장님. 네. 네. 아, 요즘 영화 얘기를 우리가 매주 재밌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좀 시기라 극장 가기도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확진자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극장가가 사실은 타격이 좀 큽니다. 클 것 같아요. 네네. 전주 대비 심하게는 50% 정도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설 연휴랑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정말 토막이 그렇구나. 났어요. 네. 게다가 뭐 5번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알려졌던 극장이나 네네. 12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극장, 뭐 15번 이런 확진자들이 극장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뭐 물론 발병 전에 방문한 극장도 있었지만 네. 그 극장들이 기본적으로 다 방역 소독하고 또 임시 휴업하고 네. 이런 상황이라 네.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밀착해서 안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당당하게 개봉한 영화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네. 주에도 뭐 버즈 오브 프레이나 조조 래빗, 페인 앤 글로리, 클로젯 같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라는 좀 긴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DC 코믹스의 여성 빌런이죠. 할리퀸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이 캐릭터의 솔로 무비이자 여성 히어로들의 또 팀 무비라고 할 만한 영화예요. 네. 굉장히 히어로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네. 아주 친숙한 걸스토크와 히어로 액션의 아주 참신한 조합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또 조조 래빗은 곧 이제 열리는 92회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 후보에도 오른 작품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광풍을 10살 독일 소년 그리고 그 집에 숨어 살게 된 유태인 소녀의 이야기로 풀어낸 블랙 코미디예요. 이 타이카 와이티티 네. 감독이 그 상상 속의 히틀러를 또 연기해서 네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페인 앤 글로리는 세계적인 거장이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작인데 칸 영화제에서 안토니오 반데라스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긴 아주 명품 영화이고요. 클로젯은 한국 영화입니다. 미스터리 공포예요. 네. 하정우 배우, 김남길 배우 주연을 맡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벽장이라는 네. 좀 새로운 미스터리한 컨셉. 예, 네. 그 소재를 가지고 이 공포의 존재와 사투를 벌이는 소녀의 아버지와 테마사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네, 걱정입니다. 빨리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드디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미국 아카데미상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적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기생충이 과연 이 상까지 거머쥘 것이냐 최대 관심사인데 편수님은 영화 기생충은 언제 보셨죠? 제일 처음 보신 거는? 예, 저도 한국 개봉 전에 칸 네네. 프리미어 끝나고 한국에서 기자시사로 봤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도 기생충 얘기를 중간중간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박현 편집장님이 오스카까지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지르셨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네. 사실 당시에 칸에서 워낙 분위기 심상치 않았고 네.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후에 아카데미로 직행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국제장편 영화상 이외에 이렇게 기술상 부분들까지도 후보에 오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대거 이렇게 후보가 될 줄까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생충이 무려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려 작품상, 네, 무려 무려. 감독상, 네. 게다가 각본상까지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네. 국제영화상은 기생충의 독주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영화제들의 국제영화상들을 좀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같이 후보에 오른 영화들이 이미 칸에서 한번 타이틀 매치했던 영화들이라서 네, 네. 국제영화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술상이나 정말 영화제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상, 감독상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번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은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는 이런 구조죠. 그렇죠. 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주관이고 그 회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제 부문별로 투표를 해요. 작품상을 제외하고는. 네. 그런데 좀 살펴보면 누가 뽑나 이걸 보면 아무래도 상의 향방이 조금 예측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제일 많고요. 네. 94%가 백인 회원들이고 77%가 남성 회원이고요. 아이고. 또 54%가 60세 이상 회원입니다. 별로 안 좋네요, 구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네. 보수적인 네. 회원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2015년부터는 사실 한국 그 영화인들도 이 회원에 가입이 돼서 네. 예,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투표권을 받게 되지만 음. 사실 소수죠. 굉장히. 백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 가운데 기생충이 어떤 위치를 점할지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오스카상을 기생충이 수상하면 올해 101주년이잖아요. 한국 영화가.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정확한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개인의 성취도 물론 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네. 할리우드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 같고 그가 또 할리우드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한국 관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저는 이 자막 영화를 사실 영화 취급도 안 하는 이 북미 시장에 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들이 이 자막의 벽을 뚫고 진출할 수 있는 정말 아주 활짝 문을 열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영화계에도 이렇게 감독의 개성이나 취향이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도전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로도 저는 예, 사용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 얘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이 기생충 말고 어떤 영화들에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지에서 한 3작품 정도가 세 개. 예, 작품상을 놓고 다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기생충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2월 19일 날 한국에서도 개봉하는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라는 그 영화. 작품이에요. 네네. 영화 전체가 마치 한 컷으로 찍은 것처럼 이걸 원 컨티뉴어스 씬 촬영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한 컷으로 찍은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보이게 만든 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청년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샘 맨데스 감독의 아주 탐미적인 미장센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아카데미 영화상과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악연.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시지 감독 네. 정말 후보로는 끊임없이 부르지만 상은 절대 안 주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장르 영화에 대한 보수적인 아카데미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마틴 스코시지 감독이 올해는 작품상에 올라 있잖아요. 네네. 최초로 받으면 이분도 최초로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분한테도 남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양보할 네. 수 없고. 양보할 우리도. 수 없고 네, 이런 세 작품 정도가 네. 가장 지금 주목받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대단한 영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고요. 신의 한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